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큰 폭으로 반등을 좀 이어와서 그나마 이제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외부적인 상황은 사실 그렇게 나아진 부분은 크게 없지만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트럼프의 버프라고 할게요. 트럼프의 버프에 의한 증시가 단기 반등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하락장에서 사실 이제 신용과 미수를 썼을 때는 제가 원하지 않는 구간에서 손절을 하게 되고요. 최바닥에 가면 주변에 온갖 안 좋은 소리들로만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곧 있으면 어디가 꼭 망할 것 같고 바로 이제 꼭 금융위기처럼 다 부도가 날 것 같고 하는 그런 공포가 오는데 그게 이제 1차적인 패닉셀을 만들어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이 거의 이제 뭐 정신없이 떨어질 때 우리는 현재 패닉의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손절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말을 했죠. 앙드레 코스톨로니의 이제 명언 중에 하나인데 하락장에 주식이 없으면 상승장에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상승할 때는 이 탄력이라는 게 위로 붙어요. 주가 탄력이 위로 강하게 그것도 총알처럼 나와버리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떨어질 때는 그 속도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가속 구간이 발생을 해요. 이제 물량 공백 구간도 생기는 거고 원치 않은 이 투매로 인한 저희가 생각하는 하락의 지점보다 훨씬 큰 하락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페닉셀 구간, 그다음에 과매도를 넘었죠. 페닉셀의 이 물량 공백 구간을 지나고 왔기 때문에 반대로 상승할 때도 그 물량 공백 구간에서 강하게 튀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 하락의 반동폭은 이제 이따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락의 반동폭은 기본적으로 50%를 보는데요. 이 50%가 저 위에 있는 고점에서 50%가 아니라 중간에 깨고 나온 이 가운데 구간에서의 50%의 반등 여력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갔을 때 많이 부러집니다. 많이 부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뭐 오늘부터 이제 뭐 일부 종목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반도체 위주 그리고 그간 하락폭이 적었던 강한 종목에 대해서 이번에 하락장에 종목을 끌고 왔기 때문에 어제부터 그 종목들을 매도를 치고 오늘 웬만한 종목들을 다 매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대형주 기준에서는 어제까지는 이 상승의 폭이 다 나오지 않아서 어제까지는 뭐 삼성, SDI까지만 분할 매도가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해서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대형주의 매도가 나갔고 당연히 레버리지도 이제 매도를 치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락장 그리고 극심한 투매 장세에서 이번에 그거를 이제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냐 틀리냐에 대한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다라는 게 이번에도 증명이 됐죠. 맞다. 만약에 하락할 때 이제 자산의 일정 부분이 이런 초대형 우량주에 안 들어갔다면 자산 보존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가지고 돈을 벌기보다는 올라왔을 때 이런 우량주를 한 번 정도 정리해주면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 중소형주 중에 실적 좋은 종목들이 너무너무 싼 종목이 많습니다. 무지무지하게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 종목들이 뭐 지금 당장 폭등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뭐 드라마틱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없고요. 하지만 앞으로 두 달,
혹은 3달 이후의 모습을 본다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보다 훨씬 높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일이죠. 내일 그러니까 막 이걸 막 정신없이 그 고점에서 따라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까지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량을 많이 줄여서 이번 반등에 상당 부분 현금화를 해놓고 시간을 또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이번에 반등은 분명 데드캣 바운스가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이 구간에서 뭐 바닥을 더 깨고 저 지하실까지 내려간다라기도 쉽지는 않은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잠재적 악재 요인이 앞으로 진행될 잠재적 악재 요인이에요. 뭐 지금 시장이 막 올라가잖아요. 막 올라가게 되면은 기사에서는 악재가 또 사라져요. 이게 참 신기해요. 또 시장이 막 떨어지면 뭐 굉장히 또 많은 악재들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 잠재적 악재가 어떤 게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피그스 문제가 미국 트럼프의 이 버프에 의해서 전부 가려졌어요. 뉴스조차 없습니다. 이쪽에 부채 문제에 대한 부분이 아예 말도 안 나와요, 지금. 단지 이제 오늘 뭐 시장을 보면 트럼프가 부활절 전에 경제가 정상화되길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하죠. 지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요. 그리고 뭐 경기부양책을 또 통과를 시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들이 많죠. 그런데 또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의료 물품을 좀 지원을 해달라라는 발언을 하죠. 뭔가 좀 말이 맞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일은 무리한 매매를 안 하시고, 가지고 있는 현금 딱 가지고 주말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주식을 하니까 전화를 받고 하는데, 바닥 구간에서 이제 주식을 그때는 사라는 말을 했어요. 삼성전자 44,000원, 42,000원 뭐 그 구간에서는 뭐 충분히 받아볼 만하다. 4만 원까지 떨어지면 그래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는 안 사더라고요. 거의 못 샀어요, 사람들이. 근데 또 올라가니까 이제 사겠다라고 막 또 전화가 와요. 마음이 조급한 거죠. 조급한 겁니다. 지금 주식들이 다 올라가는데 나는 주식을 못 샀기 때문에 막 사고 싶은 이 조급한 마음이 지금 딱 들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인데 보고 있으면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뭐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은 이거를 조금만 내려놓고 보시면 더 좋은 자리에서 더 싸게 주식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황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시장 보면 간단하게 보면 트럼프에 의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일 미 증시는 연준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10%대 강력한 상승이 일어났고요. 뭐 애플도 10%, 뭐 테슬라 16%, 인텔 11, 엔비디아 뭐 15 등등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사실 이 미국 경기 부양책이 이제 부결된 거는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재료의 노출이 최대한 늦게 나오는 게 이 시점에서는 좋은 거고요. 뭔가에 이제 시장을 부양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았다라는 건 좋은 건데, 오늘 시장을 조금 보수적으로 봤던 이유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250조가 장 후반에 통과가 됐고,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 선물이 갑자기 급등을 할 때 동시에 국내에서 투신 쪽에서 엄청난 물량이 들어왔어요. 투신에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종가 무렵에 끌어올립니다. 오후장에. 그래서 직전 고점을 넘기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네, 찝찝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 장 막판에 선물 가지고 뭐 한 1조 3천억을 던져버리더라고요, 외국인이. 1조 3천억을 던져버린 이 모습이 약간 좀 찝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콜을 매수하는 거는 시장의 상방을 보는 거고요. 반대로 콜 매도는 네, 시장의 하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풋 청산하고 네, 콜을 매도를 때렸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할지 네,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조심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테마주에 조금 집중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수 관련주를 안 보고 테마주를 좀 봤어요. 어, 유가는 지금 20불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행보를 하는데 시장에서 느끼는 공포감이 잦아들고 있다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감산이 시작이 되지 않은 시점에 안정화로 간다면 추후에 이게 시장의 트리거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장중에 유가의 이 변동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서 또 나스닥이 올라가지만은 유가가 떨어진다 하면 언제든지 이쪽에 불안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있는 정책 이슈보다는 유가의 흔들림이 지금은 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유가. 그리고 어젯밤 트럼프가 이제 문 대통령한테 의료 불품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 오늘 사실 이 진단 키트 쪽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고민이 들었어요. 너무 고점이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장 초반 CGN이 21% 급등 출발을 해서 약간 좀 되게 깨름직했죠. 깨름직하고 덤벼들기에는 굉장히 좀 높은 구간이라 보지 못했는데 이쪽 섹터에서는 뭔데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로 크게 또 한탕을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리고 장중 온라인 계약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YBM넷, 그리고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등이 네,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테마주 섹터는 치료제 관련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 강력한 테마의 바람이 저는 일어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진단키트는 너무 높아서 네, 언급조차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아서 이게 이제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긴 해야 되는데 이제 북한에서 무서워서 건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치료제 쪽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오는 부분이니까 아마 4월달 길리어드 임상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가능성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또 네, 탄력적인 종목이 많이 튀어나올 테니까 이런 쪽 섹터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포지션 변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빅스 지수의 변동성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뭐 인버스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쌍봉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개월 정도는 위아래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환율 보면 1200원대 122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장막판에 다시 소폭 좀 올라가는데요. 이게 이제 환율이 천장이 한번 뚫렸습니다. 분명히 이 중간에 다시 1300원대까지 한번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게 환율. 그래서 리스크 관리 잘해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중소형주는 삼성 갤럭시 폴드 관련, 그리고 애플 관련주, 그다음 테슬라 관련주, 그 다음에 그다음에 뭐 여기가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겠네요. 웬만한 건 다 들어가서 뭐 나중에 그것도 있어요. AACR 관련주들. 네. 이게 이제 연기가 돼서 다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진행은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쪽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진행이 안 되니까.
그리고 내일까지 지수 반등할 때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 놓으시고 앞으로의 두 달의 전략을 천천히 보셔야 돼요. 조급하면 집니다. 지금 뭐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맞을지, 왜냐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제 뭐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분들도, 왜냐면은 내려갈 때 분할로 물량을 줄여 놨는데 나머지 그 부분이 급락을 맞아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래서 추가 매수로 살려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었지만 앞으로의 부분에서, 앞으로의 부분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면은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굉장히 이 프로그램이 막판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이제 오전 뭐 이걸 같이 놓고 볼게요. 지수 보면 변동성이 위아래로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3%였어요. 지수 변동폭이 위아래로 3%가 나왔기 때문에 장중에 굉장히 흔들림도 많았을 거고, 막 올라가서 위에서 매수하고 싶은 욕구도 굉장히 많이 들었을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불안한 요인이 다분했어요. 수급이 이제 선물 같은 경우는 장 막판에 더 뺐는데, 이게 장중에 이 선물이 보면, 장중에 선물을 보면 8천억이었어요. 이게 8천억까지 대형주 위주의 선물을 땡겼다가 장 막판에 현물을 갑자기 얘네들이 현물을 막 끌어올리는데 투신한테 다 떠넘겨 버리는 것처럼 완전히 밀어버리더라고요. 저희 8천억에서 마이너스 6천억이면 6천억이니까 얼마를 팔았겠습니까? 8천억 던지고 6천억 더 1조 4천억, 살짝 안 되네요. 1조 대충 1조 4천억을 막판에 던져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포지션을 잡는다라는 게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될 시장이고요. 아쉬울 수도 있어요. 내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조금만 가면 본전일 것 같은데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구간이 였었는데,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정쩡한, 뭐라고 뭐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정쩡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좀 볼게요. 삼성전자. 자, 삼성전자 전에 지수를 하나 보죠. 일단은 해외 차트를 한번 일단은 놓고 보고요. 나스닥 굉장히 좋습니다. 네, 나스닥 굉장히 좋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균형표 상에서 전환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기준선은 상당히 지금, 잠시만요. 이게 기준선인가? 기준선 위에 있을 텐데. 아직 기준선까지 전환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반등폭이 약간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춤할 수도 있어요. 이 갭을 메우고 다시 떨어졌다가 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시간 외에서, 그러니까 나스닥 선물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약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강한 반등 이후에 얘네들도 얘네 나름의 이런 조절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멀리 있는 이 후행 스팬 금액, 이 금액 근처까지는 횡보를 하면서 얘의 이렇게 낮아지는, 즉 이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 구간이 좁아지는 구간이 나중에 생깁니다. 그런 구간을 뚫으면서 올라가는 게 보통 일목균형표 상에서 보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두꺼울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뚫고 갈 때는 이게 얇아져야 돼요. 이 구간이
얇아지는 구간, 얇아지는 구간에서 깨지고 얇아지는 구간에서 올라가고, 원래는 여기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걸렸으니까 폭락 나오고, 약간 이런 흐름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여기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들어 올리고 꺾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여기까지는 반등은 한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여기까지 반등은 해줄 거로 보는데, 좀 올렸다가 꺾고 올렸다가 서서히 죽는 뭐 이런 형태가 좀 예정이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질 거고요. 네. 국제유가는 아직은 힘이 없고요. 작대 양봉이 하나 나온 다음에 변화를 봐야 되니까. 자, 국내 코스피 먼저 볼게요. 코스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11선까지 돌리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얼핏 보면은 아일랜드 갭이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목표가 1700 구간에서부터 750 구간까지 분할 매도의 영역으로 일단은 보고 있고요. 여기 많이 매물이 물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맞고 21선이 내일 내려올 거기 때문에 맞고 떨어져서 이제 1700, 1650포인트 이런 구간에서 지지하는지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1600포인트라든지 이 구간, 이제 시장을 돌려놓은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깨는지, 그러니까 그 구간을 보면서 이제 단기 바닥 자리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많이 상승을 하면 530포인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이격이 그나마 이제 상당히 많아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종목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대신 이제 뭐 오늘 보니까 희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벌써 2조 3천억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시총이 또 굉장히 커져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많이 빠진 종목 외에 다른 종목군에서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지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코스닥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코스닥이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제약바이오가 이 관련해서 엮였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엮여서 막 지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지수가 이런 쪽으로 해서 버티는지, 버팀의 여력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종목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저는 전량 매도를 다 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다 매도를 했네요. 여기서 49,0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다 했고, 이거는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해서 수익권에서 전량 매도를 했고요. 더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맥시멈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1,000원 원대로 밸류를 낮춰놓고 보시고, 이렇게 오면 나중에 잡으면 되잖아요. 45,000원이라든지 뭐 그 이하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인들 매수가 많을 때는 한 번 정도 가게 밀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언제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하이닉스, 하이닉스도 매도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이런 구간, 이 윗 구간이 있죠. 88,000원 구간에서 혹은 89,0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 시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치고 이것도 눌림을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강력한 돌파의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이 나왔었죠, 이때. 근데 이 구간을 갭으로 이탈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뛰어넘으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에서 강하게 좀 끌어올리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틴 거고요. 시장 대비 왜 대형주를 해야 되냐? 주도주였고 시장 대비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올라오면 이 안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량 매도 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삼성 SDI. 삼성 SDI는 오늘 얼마에 매도했을까? 27만 원. 네, 27만 원에 네, 매도를 했네요. 이제 그동안 이제 매매를 하면서 다른 종목분들로 수익 실현을 하고 그냥 물려있던 거를 그냥 놔둔 종목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거의 손실폭 다 메꾸고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하고 오늘도 물량 조금 남겨놓고 네, 나머지는 내일까지 해서 전량 반등하면 매도를 또 진행을 하려고 해요. 나머지는 뭐 이 언저리에서 21선 터치하면 전량 매도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를 치고 나중에 오면 다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까요? 키움으로 마킹이 되어 있는 거라 하이닉스는 수익권에서 네, 시초 위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얘는 이쪽 계좌는 수익권에서 하고 또 다른 계좌에서 매도하고 나머지는 내일 전량 매도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삼성전자는 올 매도가 됐고요. 시장에서 살아남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리고 몇 개가 있을까요? 반도체 관련 섹터도 오늘 전량 매도가 됐습니다. 끌고 와서 계속 매도를 치고 가고 더 올라가도 얘는 목표가 4,500원까지의 목표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레버리지도 8,300원대 네, 전량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8,100원, 8,200원, 300원 이렇게 걸어놓고 전량 매도를 쳤죠.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나중에 센트럴모텍, DB하이텍 시장이 눌릴 때 봐야 될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적어놓고요. 넷페스 테스나도 마찬가지고요. 아이템 반도체도 그냥 일단은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중해야 될 종목은 이쪽 종목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데 먼저 코미팜은 어제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코미팜은 어제 종가 매수를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가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돌파를 시킬 것으로 보여져서 내일장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는 네, 좀 털렸고 일부는 21,700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었고요. 참 오늘 진짜 시젠이라든지 이런 쪽 섹터 어마어마했습니다. 거래 대금이 무려 9천억이 터지는 초대형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상한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이 12시 전에 상한가 들어갔는데 이 오전에 1,000억 1조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이 정도 돈이 들어가려면 시장가로 아예 지른 겁니다. 그냥 돈을 시장가로 무더기로 돈을 쏘아서 올렸다라고 밖에 저는 생각이 안 듭니다. 공매도 쇼커버링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종목의 공매도가 상당했을 거거든요. 시젠도 공매도가 굉장히 많죠. 이때 3월 10일 날 들어온 공매도 거래 대금 보면 엄청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공매를 쳤으니까 이때 공매도 한 세력들 시즌에 쇼커버링 들어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은 보면서 한 번에 8만 주씩 막 사는 거래량이 있더라고요. 8만 주 한 방이요. 그러면은 만 주면 얼마죠? 꽤 큰 금액들이 8만 주, 7만 주, 5만 주 이렇게 들어오는데 얘 이제 거의 8만 원짜리니까 거의 고가에서 그렇게 돈이 들어오는 건 쇼커버링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내일도 상한가 이후에 시가부터 바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가 띄워서 추가 상승을 하고 눌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무서워서. 네, 엄청난 종목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EDGC라든지 미국 군 쪽에 100만 개를 납품하는 이슈가 발생을 해서 올랐고 기존 대주주 김준일 회장
매도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소젠트 이슈로. 그 밖에 이제 수젠텍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게 수젠텍도 엄청난 또 상한가 행진 보여줬습니다. 너무 대단하게 올라서 네 진짜 어떻게 뭐 잡아서 볼 수가 없네요. 랩지노믹스 얘도 그렇고요. PCL 엄청납니다. 이제 뭐 감탄만 할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오늘 파미세라고 사실 노리려고 했던 게 파미셀이라는 종목을 조금 노리려고 했었어요. 파미셀도 이제 미국에 있는 게 하나 떠서 잠시만요. 일단 이 파미셀도 상당히 이제 오늘 두 개 종목을 사실 노렸어요. 신풍제하고 파미셀. 근데 이제 파미셀을 중간에 놓쳐버리니까 조금 매매를 못했고 그냥 이제 저희 회원님이 먼저 이거 종목 기사 의견을 주셔서 네 그 부분은 파미셀도 매수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파미셀은 제가 매매를 못했는데 대박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렘데시비르 관련주가 네 지금 ST팜도 있지만은 네 진짜는 파미셀 같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진짜는 파미셀로 생각이 되고요. 장 종료 후에 나온 이 기사인데 코로나19에 뜨거워진 희귀의약품 시장 해가지고 이제 길려드사의 렘데시비르에 들어가는 이 뉴클레오시드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사실 뉴클레오시드라는 게 예전에는 이 임상용으로만 사용이 되던 것을 지금은 진단 시약에 그리고 치료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의 사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렸다라는 점에서 이 회사의 가치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버리는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네, 방향을 돌렸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될 걸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요. 내일장 한번 잘 봐서 눌림 때 들어가는 게 이제는 조금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조금 구간 자체가 뭐 그렇게 만만한 구간은 아닌데 말 그대로 급등 시그널이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일장은 조금 네 봐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대박을 냈던 두 종목이 있습니다. 파미셀이 엄청난 대박을 났고 신풍제약도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쳤었어요. 신풍제약도 대박을 냈던 종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신풍제약을 요새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가에 회원님들하고 봤던 게 신풍제약인데 지속적으로 클로로킨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클로로킨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도 매매는 좀 했었어요. 지금 지속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오늘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5호장 추가 매수를 하면서 물량 조금 늘려가지고 일단은 진행을 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많은 이슈가 있어요. 특히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말라리아 치료제를 이제 지원을 많이 했죠. 그거와 굉장한 관련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또 많은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한 돌파가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눌리면 매수 관점으로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밖에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계속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마크로젠과 SV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시간 외에 다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이민 매도로 중증 환자 5명을 치료를 했다라는 부분이 또 굉장히 또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 점까지 해서 이런 쪽 섹터로만 집중을 많이 하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하방 쪽으로는 무수히 견제를 해야 되고요. 무수히 견제를 해야 되고 테마 쪽으로는 이쪽으로 무수히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집중을.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장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